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NCS를 활용해서 인재를 채용한 기관,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또 NCS를 활용해서 채용이 된 우수 인재 함께 모시고 그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관은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입니다. 사학연금으로 흔히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초대 손님들 모셨습니다. 사학연금의 박영농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NCS를 활용해서 채용된 인재분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신영호 대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NCS 채용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 해주실 분입니다. 더 밸류업 컨설팅의 조일숙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요. 자기소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박영농 과장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학연금공단 인재육성팀 박영농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요. 네. 새롭지가 않습니다. 박영농 과장님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발음이 어렵다든가. 네. 근데 웬보랑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옆에 신입사원으로 많은 좋은 이야기 해주러 나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2016년 신입직원 신영호입니다. 네, 그렇군요. 2016년 신입 직원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몇 월에 입사하신 건가요? 올해 4월 1일부로 입사하였습니다. 4월? 1일부로. 1일부로 만우절에. 네, 그렇군요. 거짓말같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짓말처럼 또 합격해서 입사를 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달 정도 되셨나요? 입사를 네, 한지? 맞습니다. 그렇죠. 어떠신가요? 근무해 보시니까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아직은 좀 정신없는 부분이 많이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좋은 공단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신입사원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우선 확실하게 오늘 모신 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익숙하게는 사학연금공단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어떤 곳인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농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33만여 명의 이제 교직원 및 연금 수급자분들이 고객으로 계십니다. 또한 약 16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공단 설립의 고유 목적인 연금 사업이 있고요. 네. 여기서는 가입자를 관리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기금의 안정적 증식을 위해서 유가증권이나 유동자산 등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자금운용 사업과 마지막으로 교직원 복지 사업으로 국고학자금 대여나 재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를 그러니까 관리하고 네. 그리고 연금,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투자하고 네, 또 맞습니다. 잘 투자가 되고 있는지 지켜보기도 네. 하고요. 운용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복지 사업 또한 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금 어떻게 보면 돈을 굴리고 불리고 잘 운용하는 일들을 하니까 경제 관련 인재들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채용을 하다 보면은 금융이나 경제 관련 분야의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긴 한데 네. 저희가 금융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IT, 법률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역시 다양한 분야의 인재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꼭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물론 네. 경제 분야 인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군요. 네네네. 기관 조직 하나가 돌아가려면 사실 꼭 한 분야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다양한 분야 인재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전국에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될까요, 과장님? 저희 공단에 가입된 기간만 해서 네.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약 6,509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개가 넘는군요. 6,509개 정확하게는. 와, 그렇군요.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재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고요. 자세하게 그러면 연금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연금 쪽으로는 선생님들이 이제 사립학교에 채용 또는 퇴직되셨을 때 사학연금법 적용 가입 여부에 대한 서류 행정 처리를 하거나 네. 혹은 CS 업무로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네. 혹은 법률
법률을 이제 개정을 할 때 그 음. 개정 업무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연금 재정 분석 및 추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연금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도 많은 구체적인 네. 일들이 있군요. 자, 그중에서도 옆에 나와 계신 신영호 대리님은 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현재 저희 공단에서 리스크 관리실이라는 부서에서 연기금 자산 운용에 대해서 성과 평가와 리스크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그 투자를 할 때요, 투자 주체가 세 개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개인, 뭐 외국인, 기관. 근데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연기금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맞죠? 네. 그런 맞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2달 동안 해보시니까 네. 아, 뭔가 잘 들어왔다 싶으신가요? 맞으세요, 잘?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아. 경제나 재무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야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를 일을 하게 되니까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영학을 원래 전공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아까 네. 경제 분야 쪽 인재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네, 그렇죠. 사례군요. 네. 사실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네. 경제 분야 쪽이 가장 좀 치열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영 경제 쪽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중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얻고 잘 눈에 띄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이 이 NCS 채용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로 2년 차입니다. 아, 2년 차요. 네. 그러면 작년이네요, 작년. 네, 작년에. 작년 몇 월에 시작하신 거예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채용을 했고요. 아, 작년 9월. 그러면 네. 하반기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두 번 네, 치르신 두 번.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힘드세요? 저희도 처음 그러니까 도입을 하는 그렇죠, 거였어갖고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야 돼서 음.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미 신입 채용을 최근에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대졸하고 고졸로 나누어서 채용이 진행이 됐고요. 대졸자는 법률, 자금 운용, 통계, IT, 경영회계 사무 이쪽으로 모집을 하셨고 고졸자는 경영회계 사무 이쪽으로 모집을 하셨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두 분야 다. 그러니까 대졸자, 고졸자 모집하는 분야 다 한국사 자격증 3급 이상 보유자가 아예 자격사항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한국사 자격증을 필수로 한 이유는 네. 공기업 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이라든가 혹은 저희 내부적인 인사관리 규정에 한국사를 이제 전형 요소에 넣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보통 필기 전형에 많이 넣어서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네. 저희는 필기를 보지 않고 한국사 자격증 보유를 하신 분을 서류 전형의 요소에 넣어서 채용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인식 제고에 기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전형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사학연금공단 하면 사실 뭐 경제 얘기도 계속해서 나눴지만 연기금을 운용하는 그 경제 경영 쪽으로 좀 더 특화된 인재를 뽑지 않을까 싶어서 역사를 보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아마 공기업 준정부기관 운영 지침이 만연되면서부터 전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역사 의식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네. 이거는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를 보면 민간 기업에서도 역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꼭 채용 분야일까라고 들여다보면 오히려 뭐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도 또 한국사에 대한 것들은 많은 베네핏이 있잖아요. 네. 전반적인 확대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은 인문학을 좀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또 편승해서 같이 가고 계신데 여기 나와 계신 대리님께서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률, 자금운용, 통계, IT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신 저는 거죠? 경영회계 사무 분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회계, 사무 분야. 네. 그럼 이 직무 기준에 좀 잘 맞다고 보셨나 봐요. 어떤 점에서 생각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래서 쌓아온 뭐 경영학적 지식이나 재무 통계적 지식을 이 직무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궁금한데 입사하신 2개월 차 신입사원에게 질문 드리기에 조금 실례가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네. 한 군데만 지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영회계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이렇게 특정 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일단 네. 제가 하고 싶은 직무부터 선택을 했는 게 먼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직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직무에 맞는 기관들을 찾아서 제 성격과 잘 맞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대표님 보면 제가 채용 공고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직무 기술서가 다 있잖아요. 공고기관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채용 공고에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신영호님처럼 직무를 딱 정해놓고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경영회계 딱 정해 네.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직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면 NCS로 들어가 보면 저희가 뭐 경영회계 사무라는 것을 NCS 용어로 보면 대분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들여다보면 중분류 안에 뭐 기획 사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실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소분류라고 해서 경영기획, 또 세분류 경영평가까지 계속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까지 갈 수 있고요. 그 직무기술서라는 것은 세분류 단위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세분류 단위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직무를 하는구나라는 대략적인 이해는 가능하고요. 네.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직무 하나로 뭐 다 모든 걸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그 세분류를 넘어서 말씀드린 소분류까지 보면 직무를 조금 더 넓게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서를 좀 보시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리님께서도 신입 직원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NCS를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 보고 채용 공고를 보고 나는 별로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난감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보통 요즘 신입 직원들은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경력사원, 어느 정도의 경력사원을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NCS는 직무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직무를 경험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될 텐데 우리 앞서 말씀하신 신입사원의 말씀 중에 답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라고 보면 네. 그 직무 기술서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 관련된 선배들을 만나서 그 직무를 이해했다라는 답변 안에서는 그렇죠. 신입사원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합격에 아주 성공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경험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NCS 문항 안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뭐 경험했던 것들을 직무와 연계해서 여쭤보는 질문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력이 없다라고 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고요. 다만 조금 직무를 안다면 연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배를 만나서 직무를 조금 현업을 이해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노력했다라는 뭐 증거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직무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하는 대가를 돈이겠죠, 물론. 그렇게 보수를 받는 걸 경력이라고 하고 그런 거 없었던 걸 경험이라고 한다면 꼭 경력이 아니더라도 경험이라도 그리고 지식적인 것이라도 충분히 NCS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네.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박영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채용 공고 보면 인턴으로 사실 합격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합격하면 정직원이 아니군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럼 인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현재 4개월 인턴 기간을 두고 있고요. 인턴 네. 기간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 채용형 인턴으로 이제 뽑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그렇죠. 뽑기 때문에 정직원 전환율 높은데 이걸 퍼센트로 본다면 전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99.9%. 아, 정말요? 99.9%? 네. 거의 뭐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0.1%가 사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0.1%가 사실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못 드나요? 뭐 정직원으로 못 가나요? 보통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은 의사만 있다면 의사만 있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참여를 4개월 동안 한다면 거의 정직원이 된다 네.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99.9라고 해주시니까 더 명확합니다. 아, 거의 다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NCS 채용 2년 차죠.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NCS 통해서 인재들을 채용하고 계신데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고졸 및 대졸은 총 19명을 채용을 했고요. 전문직으로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문직 2명이요? 네. 어쨌든 NCS로 21명을 네. 채용하셨다는 건데 전문직 2명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뭔가요?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이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을 하시고 어느 특정한 분야의 경력을 가지신 경력직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석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전문직처럼 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 어떤 분야로 2명이 채용이 됐나요? 한 분은 해외 대체 투자로 채용을 했고요. 한 분은 그렇군요. 연금 재정 추계 쪽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입사원들은 대졸 아니면 고졸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고요. 이렇게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도 NCS를 활용을 하신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채용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3단계인데요. 네. 서류, 필기, 면접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이네요. 네. 뭐 굳이 NCS가 아니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서류, 면접, 그렇죠? 중간에 네, 필기 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기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필기는 네. 직업 기초 능력이라 저희는 특수하게 논술 전형을 보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 안에 직업 기초 능력하고 논술을 같이 보시는군요. 그렇군요. 직업 기초 능력은 그러면 어떤 걸 위주로 보세요? 직업 기초 능력은 저희 채용 직무 설명서를 보시면은 네.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핵심 가치 및 인재상에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직업 윤리 이렇게 5가지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능력별로 지원자가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고 공단의 이제 가치관 및 인재상에 맞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묻고요.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객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직업 기초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많이들 그 샘플 문제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기 진행이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이한 점이 이제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 문제 하나만 공개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 감이 올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제 논술 준비하시면서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고 그렇죠. 어려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인문사회, 경영학, 수리논술 이렇게 3분야에서 시험을 봤는데 네, 특별히 인문사회 기출문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기업형 슈퍼마켓이 한창 화두가 됐을 때 네. 이거를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선과 공공선이 충돌하는 사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SSM, 그러니까 기업형 네. 거대 슈퍼마켓이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일련의 과정도 알고 있고 생각도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겠어요. 이렇게 출제하신 의도는 뭘까요? 제가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괜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논술 시험을 보시면서 경영 어떤 인재를 경영하는 거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논술을 굳이 보시는 이유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고 그 그렇죠. 보고서에는 자신의 의견을 녹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술을 좀 보는 편입니다. 네. 논술 질문 지금 벌써 2가지 들으셨잖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아마 이게 NCS 필기 전형이 일반 전형과 무엇이 다를까를 고민해 보면 그렇죠.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 일반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뭐 인적성, 일반 상식들을 좀 많이 알아보는 필기 전형이었다면 NCS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 직무 상황이나 조건을 좀 제시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생각들을 좀 적어보는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필기 전형에 대한 신뢰성은 뭐 지식의 정도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NCS 필기 전형은 직무에 대한 이해 정도와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누구나 뭐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크게 뭐 10가지 능력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 사학연금에서는 주로 5가지 이제 문항들을 많이 중점으로 보고 있고 그 안에 뭐 37개 정도의 하위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하위 영역 안에서는 그 직무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학습을 한다면 이 논술을 쓰는 데 있어서 방향을 어느 쪽에 좀 맞춰서 포커스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직업윤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공공기관에서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한다면 공공기관 입사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면접입니다. 자, 과장님,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치르시나요? 네, 저희는 면접 1차 실무 면접, 2차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1차 실무 면접에서는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직무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방식으로는 약 5명의 면접관과 4명의 지원자가 들어가서 질의응답식을 주고받는 그런 면접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몇 분 정도 진행을 하나요? 면접 시간은? 한 사람당 10분 정도, 오. 길면 짧으면 5분, 길면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번의 면접인데 네. 한 번은 실무고 한 번은 임원인데 네. 실무에서는 보다 정말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인성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임원에서는 인성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옆에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랬지 몇 개월 전에 그런 걸 네, 네. 봤었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 기억나세요? 받았던 질문들? 네, 뭐 몇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직무와 관련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무. 네, NCS 전용으로 이제 저희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을 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 뭐라고 네. 대답하셨어요? 저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제가 뭐 위험 관리나 이런 성과 평가 같은 업무를 통해서 저희 연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되게 중요한 순서인데요. 저희가 스펙을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NCS는 스펙 초월 채용이잖아요. 그러면 네. 정말 스펙이 어떠신지 봐야 저희가 이게 정말 스펙 초월로 채용이 된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일단 뭐 부끄럽지만 제가 스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단이 요구를 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격증을 비롯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한 900점에 이르는 뭐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 이번 공단 채용에서는 이 영어 점수를 적는 란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펙보다는 스펙을 초월해서 뭐 경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이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어 토익 네네. 점수가 900점, 굉장히 네. 높은 점수를 갖고는 계시지만 사실은 모르셨네요. 공단에서는. 네네, 아예 저 그렇죠. 이력서에 기입을 아직 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적는 난도 없고 네네. 면접 때 당연히 묻지도 않으시고 네, 그러니까 그걸로 채용됐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는 네네. 거고요. 경험 때문에 됐다 하셨는데 어떤 경험 때문에 본인이 네. 좀 매력적으로 어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네. 그 다수의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과 그리고 음. 뭐 대외 활동, 대학생 서포터즈 등과 같이 네. 기업에서 진행하는 대외 활동에 좀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제 제가 다양한 면접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그 대외 활동이라고 네. 하시는 부분은 지금 하시는 직무랑 조금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직무와 연관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뭐 일반적인 그런 대외 활동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네. 입사에 주요했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옆에 여쭤봐야죠. 정말로 그랬는지.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매우 본인이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경력과 경험들을 통해서 네. 네, 저희 공단에 지원할 때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왔고 네. 네, 그걸 토대로 현재 이렇게 훌륭한 후배이자 네. 신입사원이자 그렇죠. 네, 그러시군요.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자, NCS 도입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확실히 좀 느껴지는 변화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네, NCS 도입을 하고 나서 지원자분들이 자기가 자신 있는 혹은 잘하는 직무에 우선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채용되고 나서도 관련 직무에 배치를 받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회사 생활까지 적응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그 적응 기간이 짧다라는 건 그 전에 비해서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업무 파악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아. 예, 그 조직 업무 파악이 빠르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좀 더 재미있어지는지 이제 주변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직무 중심으로 좀 뽑다 보니까 적응 기간이 아무래도 좀 짧아지고 네. 그렇죠. 아, 그런 면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NCS 도입을 좀 잘했다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네, 좀 느끼고 계세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자, 서류 평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가 서류 평가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통과해야 사실 필기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면접도 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맨 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걸 어필해야 좀 좋은 점수랄까요? 통과를 하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관련 직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자기가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왔는지 혹은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해주면은 그게 좀 유리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 네.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어떤 교육들을 받아왔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대학교 때 뭐 들었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들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총 망라해서 보는데 이제 네. 잘 표현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그게 나중에 면접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자기가 그냥 모르는데 했다고 그냥 쓰면은 면접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그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거를 기입을 자신 있게 한 다음에 그 자기가 면접까지 붙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이 말씀이 굉장히 포인트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펙을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으려고. 이력서에 적으려고. 근데 그런 경우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면접 때 대답을 못하는 거는 적지 않느니만 못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좀 NCS에 맞춰서 한번 들여다보면 네. 필기하기 위해서 서류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구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적어야 되는지. 근데 서류에 보면 첫 번째 뭐 인적사항 적는 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사항, 아까 말씀하신 교육사항을 적는데 교육사항은 본인이 받았던 모든 교육을 적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구조 자체가 그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직무, 우리는 세 분류라고 이걸 표현했잖아요. 세 분류 안에 있는 능력 단위별로 이 자격증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가고자 하는 직무가 우리 앞에 신영호님처럼 명확했다면 NCS를 미리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능력 단위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관련된 자격을 준비한다면 그 안에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런 자격들을 적는 부분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예를 들어 경력이나 경험들을 적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본인이 뭐 경험을 했던 것들도 능력 단위에 맞춰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평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지문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그 면접의 질문 또한 능력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조금 더 나아가면 수행 준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능력 단위를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보유해야 되는지, 근데 그 역량의 지식, 스킬, 태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서류를 차근차근 작성한다면 나중에 면접까지 이제 준비가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자소서의 항목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예를 들어 보면 자소서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 NCS 사이트에 뭐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뭐 이런 예를 들어 자소서에 문항들이 있을 때 그것들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 보면 직업기초 능력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지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 안에 어떠한 하위 영역이 있을지, 왜냐하면 자소서를 쓴다는 건 핵심 키워드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키워드가 뭘까 보면 하위 영역의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능력 안에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담아준다면 핵심 키워드들이 좀 담기다 보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지문을 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처음 잡았던 컨셉 그대로 이제 자소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성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작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잘 썼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화려한 미사옥으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꼭 맞는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 그 질문의 의도 말씀인데. 파악하기가 되게 용이해진 게요. NCS를 하기 전에는 정말 회사마다 다 다르고 직무마다 달랐잖아요. 네.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라는 걸 많이 상상해야 됐다면 그렇죠. NCS는 표준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방향성을 다 우리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용어를 설명을 드리는 거는 좀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NCS가 네네. 보이니까 능력 단위 수행 준거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떠한 문항을 묻고자 하는 거다라는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소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뭐 또 조금 더 수월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이 NCS가 굉장히 더 용이하게 네. 쉽게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사학연금공단에서 영어 점수를 보지 않는다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서류에서. 왜냐하면 적는 난이 없다고 대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영어 점수 안 보십니까? 네, 실제로 보지 않고요. 뭐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막상 뽑아놓고 보면 확인을 해보면 영어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옆에 신영호 대리님이 900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가 없는 네. 점수였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맞아요. 적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영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한 업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특별히 그 영어 관련된 직무를 따로 채용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입사한 친구들만으로도 네,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는 별도로 영어 점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공계 전공자보다는 이쪽은 확실히 인문계 쪽이나 뭐 경영, 사회 이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 IT나 법률이나 경영, 경제, 행정 등. 그래서 굳이 이공계나 경영을 이제 우대하거나 혹은 더 선호하는 거는 없고요. 그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예, 그 능력이나 경력, 경험 등을 이제 충분히 가지신 분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별도로 우대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경영을 네. 전공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쪽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주변에 같은 직무를 보고 계신 동료들 중에서 네네. 좀 색다른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뭐 경제학을 뭐 공부를 딱히 하지 않았지만 네. 통계학을 공부해서 이공계열인 통계학을 공부하고도 지금 저와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 네. 그렇군요. 동기 중에는 뭐 IT 계열로 들어와서도 다른 업무를 하는 동기도 있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뭐 그런 경우도 있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공에 꼭 상관없이 네, 자유롭게 네. 또 업무 배치가 돼서 배우기도 네, 맞습니다. 하고 업무를 하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신영호 대리님의 이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후배들이 이제 들어오고 싶어서 막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어떤 조언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물론 일반 취업에서는 뭐 영어나 자격증처럼 이렇게 스펙적인 부분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NCS 기반의 채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이나 뭐 그러한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쌓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리님께서는 인턴 경험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아쉽게도 인턴 경험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인턴 네. 경험은 없지만 혹시 인턴을 네네. 했더라면 좀 더 NCS 채용에 네, 수월하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네, 하고 좀 계신 것 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턴이나 경험에 좀 집중해라라고 네.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필기 시험도 보고 뭐 자기소개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NCS 채용 전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후배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일단 NCS라는 게 이제 직무 능력 중심을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한다고 그렇죠. 말을 하니까 말이 네. 좀 어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인턴 경험을 할 기회가 없다면은 주변의 선배들이나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인턴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노하우를 쉽사리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터디를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다른 어떤 공부는 필기 전형 공부는 네, 뭐 책을 통해서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일단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새 방법이 있잖아요. 네, 저는 학원이나 뭐 이런 강의 같은 건 이용하지 않았고 어. 이제 자체적으로 책을 구매해서 책을 풀어보고 음. 또 이제 저희 NCS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네네. 샘플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 문제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스터디하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풀어보고 똑같은 문제라도 이제 각 개인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함으로써 좀 많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정말로 도움이 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유형으로 이제 자체적인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조금 변형된 문제들은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사교육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네, 요즘. 네. 그리고 그게 필요 없는데 과잉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정말 네. 증인으로서 네, 필요 네. 없다. 네, 좋으시군요. 네, 물론 부족하다면은 채울 수는 있겠지만 꼭 네네.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울 수는 있겠지만 필수적인 거 아니고 충분히 혼자 네.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재를 뽑으실 거잖아요, 네. 과장님. 그렇죠? 인재상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인재상은 이제 창조인, 신뢰인, 전문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입니다. 창조, 신뢰, 신뢰, 전문인. 전문인. 네. 네. 그렇군요. 어떤 뜻이에요? 창조적이고. 네, 그렇죠. 네. 업무를 창조적으로 음. 하면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저희 업무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네, 문자 그대로의 인재상입니다. 이게 신뢰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와닿는데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기금을 좀 다루잖아요. 그리고 어떤 금융권에서는 도덕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 면에서의 신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이 마무리를 좀 지어주실 시간인데 NCS 오늘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NCS로 두 번째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셨고 2년 차이신데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오기 전에 저도 사학연금에 대해서 그래도 나오기 전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나 저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네. 아마 사학연금에 입사를 하기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준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영호님처럼 합격할 수 있을까? 또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보면 일단 연금의 특성상 직무가 굉장히 전문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입사하는 직무 외에 사학연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것, 전체적인 관점에서 업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네. 이 내부에 연금을 뭐 예를 들어 징수한다거나 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재해보상이나 아니면 융자 그 외에 뭐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다면 조직에 대한 유기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직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앞서 보신 세분류 단위에 어떤 능력 단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고 아까 우리 박 과장님께서 인재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여력이 된다면 인재상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이 세 가지의 컨셉이 직무 계시서를 좀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직무를 하되 이 직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학연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뢰하고 전문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아마도 그쵸 과장님 인사팀에서 원하는 인재이지 않을까. 그게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선배의 합격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사학연금공단 굉장히 관심이 갔던 가고 싶던 곳인데 저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의 업무, 이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려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꼭 필수적이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CS 실전 취업 토크 오늘은 사학연금공단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발맞춰 뛰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